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연초부터 정말 쉼없이 달리던 미국 증시가 드디어 잠시 멈춰섰습니다. 바로 전날 목요일에 그 짜릿한 기술주 랠리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걸 그냥 건강한 조정이구나 하고 넘겨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신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뜨거웠던 시장을 잠시 멈추게 한 그 핵심 변수들 하나하나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분석은 투자를 판단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시장 전체 성적표부터 한번 싹 훑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랠리를 멈추게 한 진짜 이유가 뭔지 깊게 파고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혼자 반짝반짝 빛난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린 이제 뭘 해야 하나? 이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였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S&P 500, 다우, 나스닥 주요 지수들이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마감했어요. 전날의 그 뜨거운 랠리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요. 시장 전체가 잠시 생각할 시간 좀 갖자 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홀로 빨간불을 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형 기술주들이 잠시 쉴 때 시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작은 힌트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주간 단위로 넓혀서 보면요. S&P 500이 3주 만에 처음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하락폭 자체는 0.5%로 크지 않지만 중요한 건 계속되던 상승세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 이건 분명한 신호거든요. 물론 월가에서는 너무 뜨거웠으니까 열 좀 식히는 거지. 건강한 조정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시장의 발목을 딱 잡았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 그 범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발목을 잡은 주범은 바로 이 숫자 4.23%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국채 금리는 모든 자산 가격을 매기는 기준점, 자산 시장의 중력 같은 거거든요. 특히 미래의 성장 가치를 형제로 끌어와서 평가받는 기술주들한테는요. 이렇게 높아진 할인율이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국채금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뛴 걸까요? 그 배경에는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편의 정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시장에 아주 미묘한 신호를 보낸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다음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아니었어요. 시장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바로 불확실성 그 자체가 문제였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채권 시장을 확 덮어버리니까 금리가 위로 팍 튀어올랐고 이건 이쯤에서 슬슬 수익 실현할까 고민하던 기술주 투자자들한테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준 셈입니다. 두 번째 동의는 바로 어닝 시즌, 실적입니다. 특히 은행주들 실적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는데요. PNC 파이낸셜은 기대 이상의 실적 덕분에 활짝 웃었지만 US 뱅코프는 실망스러운 전망 때문에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 두 은행의 희비를 가른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바로 순이자 마진, NIM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의 진짜 장사 실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US 뱅커프 같은 은행들의 이 NIM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건 시장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던진 겁니다. 아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은행들이 예금주한테 줘야 할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생각보다 돈을 못 벌고 있네?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 대목에서 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바로 반도체 섹터의 숨고르기입니다. 목요일에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리면서 AI 랠리에 불을 활활 붙였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그 열기가 살짝 식은 거죠. 엔비디아 같은 주도주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시장은 그 엄청났던 상승분을 소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AI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이 펀더멘털이 워낙 강해서 큰 폭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가 쉬어가는 와중에도 유독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의 주인공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도 다른 칩 회사들도 모두 숨을 고르던 바로 그날 유독 한 종목이 미친 듯이 폭주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인데요. 무려 7.8%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모든 예상을 그냥 깨부숴버렸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이크론 급등의 기폭제는 바로 내부자 매수였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내부자가 아니었어요. 반도체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전 TSMC의 CEO였던 마크 리우가 마이크론의 이사로서 무려 100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이미 주가가 꽤 오른 상황에서 자기 돈을 이렇게 거액으로 베팅했다? 시장은 이걸 우리 회사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아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한편 TSMC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니까 그 파트너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장비 회사 ASML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정말 파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선 주가가 지금보다 70%나 더 올라서 2,000유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AI 랠리의 따뜻한 온기가 반도체 생태계의 가장 꼭대기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 마지막 섹션에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3가지만 체크리스트처럼 기억해 주세요. 첫째, 금리 경계선, 바로 4.3%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선을 넘어가는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넘어선다면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에요. 둘째, 시선의 이동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나 물가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서 개별 기업의 성적표, 즉 실적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 실적이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포트폴리오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부담스러운 시기에는 화려한 성장주보다는 꾸준 날씨에도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그런 든든한 퀄리티 주식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랠리 이후에 찾아온 시장의 이 일시정지. 여러분은 이게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은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